네, 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서부 프리뷰에 이어서 동부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부를 넘어 챔피언을 노리는 두 팀이죠. 심지어 개막전에서 맞붙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니스의 대표자 한 분씩 모셨습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이죠. 보스턴 셀틱스 대변인 스페이스바 aka 스바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바입니다. 네, 다음 패널입니다. 이분은 아마 우리나라 농구 어떤 사이트에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빌라노바 대학을 동경해서 이제 뉴욕 닉스를 좋아하시게 되셨더라고요. 네. 대변인 불꽃 닉스님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빌라노바 와일드캣츠의 오랜 팬으로서 이번에 노바닉스를 응원하게 된 불꽃닉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프리시즌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사실 두 팀은 뭐 동부를 넘어서 챔피언을 노리는 팀이거든요. 아까 스바님 이제 디펜딩 챔피언의 팬으로서 지금 보스턴 셀틱스의 프리시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좀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그냥 보스턴 얘기 할 줄 알고 나왔는데, 그, 네네. 왠지 수상하게 필라 좋아하실 것 같은 분이 같이 나오셔서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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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이라고 예. 주장하시는데, 네네네네네. 저는 닉스를 라이벌이라 생각하지를 않았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예, 예, 예. 그러면 라이벌이 없다, 동부에는. 이런 아니, 말씀이신가요? 아니, 위협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지하게 우승에 얼마나 가깝냐를 치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불꽃 닉스님, 이거에 대해서 또 오랜 닉스의 팬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빌라도마 와일드캣츠를 두 번이나 우승시킨 선수들이 지금 뭉쳐가지고 네네네. 거기에 카렌서니 타운스라는 올 NBA급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 예. 위협이 되지 않으면 어떤 팀이 위협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 셀틱스도 긴장을 해야 합니다. 네. 네, 이제 살짝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제 화제가 됐었죠. 이제 뉴욕 닉스라는 팀이 대학교 동문 이제 4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낭만을 좀 챙기면서 또 강팀의 면모도 갖추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동문 한 명이 갑자기 다른 데로 전학을 가 버려 가지고 좀 낭만이 깨진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낭만이 깨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번에 예. 미디어데이에서도 뭐 브런슨이 따로 얘기한 것도 있고, 네. 디빈첸조도 언의 피해가 있어서 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디빈첸조가 빌라노바 우승 당시에는 식스맨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지만 지난 시즌 닉스에서는 이 선수가 후반기 2옵션이었어요. 네. 그런데 2옵션이었던 선수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자기 롤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음. 많은 롤을 챙기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상황에서 센터 뎁스가 현격하게 부족했던 닉스가 카렌서니 타운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디빈첸조와의 니즈가 맞아서 디빈첸조가 충분히 갈 만했다. 저는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음. 그래도 네. 어쨌든 우승 멤버 3명이 남았으니까 여전히 노바닉스다. 예, 요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또 이렇게 사실 좀 프리시즌 중간에 굉장히 화두였는데 또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굳이 라이벌로 친다면은 이제 보스턴 셀틱스의 대항마라고 친다면은 이런 전력 변화에 대해서 또 스바 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쯤은 농담이고, 동부 팀 중에서 1시드를 위협할 만한 현실적인 가장 큰 팀 중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닉스가. 근데 네네. 말하자면 차이를 둔다 했던 그 부분은 아무래도 네. 검증된 팀과 이제 처음 이제 짜여져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직 변수가 확정되지 않은 팀 간의 차이가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있고, 오늘 그 변수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얘기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은 동부에서 우승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불꽃 닉스님께서는 이제 동부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을 해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동부가 지난 시즌 동부 3강이라고 불리던 팀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틱스가 독보적으로 나간 거지. 원래 예. 동부가 상위권은 굉장히 탄탄한 시즌을
여러 차례 지금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예, 전 예. 다음 시즌에 다시 동부 탑5가 복귀되는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약간 춘추 전국 시대 같이 막 네, 네. 절대 일강은 없을 것이다. 절대 1강은 아무래도 셀틱스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건 동부 2강부터의 요 판도가 굉장히 재밌게 가락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네, 동부 탑3 요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저는 동부 탑5로 보고 싶어요. 예. 오, 지금 동부에서 생각나는 팀들 뉴욕 닉스, 그 보스턴 셀틱스, 필라델피아 네, 세븐티식서스 외에도 올랜도 네, 매직, 인디애나 페이서스 등은 충분히 이 탑5로 볼만한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미러키 벅스가 동부 3강 음, 이상을 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동부 5강은 어느 정도 공고하게 지금 갈 수 있다. 저는 요렇게 음, 생각을 하고 동부 네. 6강이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또, 스페이스바님은 이 동부의 전체적인 판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서부에 비해서 뭐 저도 상위권의 차이가 덜하다는 점은 동의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서부에 비해서 그래 동부가 수월하다고 아직 생각은 하는데 그 이유라 한다면 네. 하위권의 문제겠죠. 서부는 10위 바깥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동부는 10위까지는 그쪽에는 좀 널널하지 않나. 그래서 하위권과 그 음, 상위권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 불꽃, 네. 아, 말을 잘못할 뻔해요. 불꽃 닉스님한테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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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마이애미 히트 팬분들이 그래도 언급을 안 하시면 좀 서운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그렇죠, 그렇죠. 왠지 버틀러를 잘 아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렇죠, 히트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 히트는 매 시즌 이 부침과 그 호성적을 왔다 갔다 하던 팀이거든요. 한 네, 시즌 부침이 있었으면 한 시즌은 꼭 다시 잘하는 시즌이었는데 지난 네. 시즌에 어느 정도 부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번 시즌은 반등할 확률이 높은 시즌인 건 맞아요. 그리고 버틀러라는 선수가 지금 FA를 앞두고 지금 마음을 다잡았단 말이에요. 올해 네네. 약간 다시 반등하는 시즌이 된다면 이 팀이 동부 6강 이상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냐?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음, 문제는 이 팀이 여전히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버틀러다. 요게 결국에는 장점이자 한계가 되겠죠. 아무리 스포에스트라라도 계속 버틀러만 보는 이 상황이 과연 계속 좋은 팀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요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앞서 이제 트레이드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 사실 또 간략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트레이드여가지고, 네, 한번, 루콘 닉스님께서 이제 본인의 팀에 대해서 좀 자평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닉스의 타운스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뉴욕 닉스의 행보는 딱 하나로 보면 돼요. 어,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성공했던 것들을 유지한 채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음, 지난 플레이오프에 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랜들 없이 저만큼 올라간 거죠. 지난 음, 플레이오프에서 성공했던 포인트의 핵심은 브런슨을 위주로 한 강력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농구, 포제션 음, 싸움에서 이기는 농구, 요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포제션에 랜드를 쓴다? 이거는 티보도가 스몰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 센터를 영입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었어요, 랜들로. 네, 그런데 그러면 왜 타운스냐? 일단 첫 번째는 타운스의 이 플레이 스타일이 브런슨이 이미 익숙한 스타일이에요. 음, 예, 빌라노바가 스펠맨을 가지고 했던 스타일이 있죠. 예, 예, 생각보다 브런슨이 이 스펠맨하고 할 때 요렇게 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슛 쏘는 센터들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다는 걸 이미 대학 시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타운스와 브런슨의 궁합은 어느 정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예. 하텐슈타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하텐슈타인의 그 공백을 메운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타운스는 충분히 해볼 만한 도박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공격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비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스페이스바님은 이번 트레이드 전후로 약간 뉴욕 닉스의 또 구성원 변화로 또 뉴욕 닉스에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저도 큰 틀에선 다 생각이 비슷하고요. 네네. 디빈첸조는 말씀대로 지난 시즌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거의 2옵션이 맞았고, 근데 네. 미칼 브리지스를 영입했잖아요 이번 시즌. 사실 미칼을 쓸 거면 주전에서 한 명이 벤치로 가라 하면 디빈첸조가 갈 수밖에 없어요. 미칼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네네. 면에서 롤이 줄어드는 거는 확정된 수순이었고, 그래서 이해되는 면은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뭐 닉스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 부호라 한다면 감독이 티보드라는 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억가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네네. 많은 표본이 있잖아요. 솔직히 네네. 티보드가 주전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거는 뭐 팀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부상이 없다면 그거는 조금 과한 비판이 이미지 때문에 가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티보드의 농구를 요약하라 한다면 공격으로 이기는 농구는 아니죠. 수비로 이기면서 거기에서 에이스가 완전히 고효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낭만 넘치는 고볼륨으로 채워주고 나머지가 이제 열정으로 허슬로 채워주면서 그런 구조를 가지는 농구잖아요. 그러려면 네네. 일단 수비 중심이죠. 수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공격 리바운드 같은 부분이 덧붙여 주면서 이제 말하자면 공격의 질을 그냥 악으로 깡으로 때우는 그런 느낌의 농구란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에서 센터가 타운스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네네. 미첼 로빈슨이 건강하면 그림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최근에 본 지 너무 오래된 그림이라, 뭐 예, 예. 타운스가 주전이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예, 예. 타운스랑 티보도가 사실 뭉쳤던 적이 있잖아요, 전에. 미네소타가 네. 있는데 재밌는 게 그때 그 시절 미네소타 수비가 어땠냐면 27위, 27위, 24위거든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론 아누노비와 미칼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박을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비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정되는 수순 같아요. 어째 네네. 타운스를 중심으로 대단한 수비팀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팀의 방향성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음,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하텐스타인의 한계가 있고 특히 그 공격에서 있는 한계 부분을 제가 말했듯이 닉스가 고효율 농구 공격을 하는 농구팀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데 타운스로 이론상으로 굉장히 세련된 스페이싱으로 고효율적인 그런 농구를 할 수 있겠죠. 네. 있는데 티보도 감독이 그런 고효율 농구를 해서 이긴다. 이거는 가능은 하지만 검증된 부분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의문부호가 음, 조금 있다. 이게 뭐 잘 될 거라 하면 되는데 사실 확인을 못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믿을 근거가 없고 예, 그 예, 예. 부분이 제일 큰 조금 의문부호가 아닌가 닉스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살짝, 뭐, 다른 얘기인데, 지난주에 이제 서부 프리뷰할 때, 늑충님께서 이제 트레이드 서로 당사자들이시니까,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미네소타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트레이드다. 우리가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꽃 닉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 니네가 이득이다.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이득이지. 뭐, 에휴, 어떻게 이게 생각하시나요? 솔리드 주전 2명 보내가지고 올 NBA 센터를 데려왔어요. 네네. 이건 무조건 닉스의 이득입니다. 네. 예. 슈퍼스타는 데려올 수 있을 때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이거는 어, 방법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불꽃 닉슨님한테 궁금한데 타운스를 정말 슈퍼스타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예. 타운스 정도면 슈퍼스타죠. 예? 올 NBA급의 예. 그 화제성 확실하고. 예? 어, 아니, 거의 상대에서 뭔가 광기가 느껴지는데. 네네. 아니, 네. 아니 그냥 어쨌든 생각해도
스펠맨보다 잘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바님은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 닉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생각해요. 어, 말씀드렸듯이 네. 미칼이 오면서 디빈첸조는 어쨌든 벤치로 갔고 디빈첸조가 빅맨 볼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닉스는 미켈 로벤슨이 일단 없으니까 네네. 센터를 누구는 봐야 되는데 그럼 랜들로 스몰볼을 하든지 아니면 아추와 심즈가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아추와 심즈가 장점이 있지만 저는 걔들로 48분 보고 싶지 않아요. 아, 보고 싶지 예. 않고 그래서 센터가 필요했고 음. 뭐 사실 뭐 올리바급 선수인 건 맞죠. 물론 랜들도 올 NBA급 선수예요. 우리 랜들도. 다만 네네네네. 이 올 NBA급 선수를 보내서 올 NBA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느냐의 의문부호가 큰 그런 선수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그건 미네 입장에서도 생각이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우리 타운스는 올 NBA 선수지만 트레이드를 해서 올 NBA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느냐 해서 비슷한 아, 속에 있는 두 팀이 뭐 적절하게 바꾼 게 아닌가. 미네소타에서 디빈첸조는 롤이 겹치는 게 훨씬 덜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미네소타에는 네. 미칼 같은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 저는 생각보다 미네소타가 이득이 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비즈니스 적이다라는 게 있긴 해요. 타운스가 속 터지게 한 것과 별개로 그래도 네네. 정이 많이 들었고 그래도 나름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걸리는 게 있는데 보스턴 팬이라서 사실 그거에 대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네. 네, 좋습니다. 동부 컨텐더 팬분들 모셨는데 사실 뭐 서부도 마찬가지지만 동부도 어느 정도 탑 3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 동부 챔피언이 되려면은 이 탑 3끼리의 그런 상성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디펜딩 챔피언 스페이스바 님부터 좀 잠재적인 경쟁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를 하면 좋을지 그 상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네, 근데 닉스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까보지 않아서 조금 불안해야 돼,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 검증이 안 될 네네. 수 있거든요. 닉스는 네네. 그냥 가정하면서 얘기할게요. 뭐 필라도 비슷하긴 한데 필라는 어느 정도 닉스보다는 그림이 좀 더 구체적이라 생각을 해서 음. 일단 보스턴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부터 얘기를 한다면 공격 흐름을 막는다가 먼저라 생각해요. 예. 보스턴의 장점이자 단점은 공격 위계가 확실하지 않다 하는 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게 테이텀이 아이소를 한다. 이거 보스턴 팬 입장에서도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음. 1대1 공격이 좋은 팀은 아니고 뭐 말하자면 보통의 강팀이라 한다면 확실한 루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요키치가 있으면 요키치를 픽앤롤을 하면 되죠. 근데 그렇죠. 보스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포르징기스 픽앤롤 그 정도인데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해서 음. 그래서 일단 수비로 빡빡하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공격이 제대로 못 돌아가게 만드는 게 먼저고 네네. 거기에서 보스턴 수비를 제대로 뚫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승산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보스턴 공격을 빡빡하고 1대1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먼저예요. 음. 이론상으로 닉스가 작년에 보여줬던 수비도 그렇고 티보도 감독이 수비에 능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닉스는 티보도가 드랍백 위주가 아닌 팀을 한 적이 없어요. 네. 티보도 하면 드랍백이죠. 드랍백인데 음. 그런 면에서 보스턴의 3점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성이 발생을 하죠. 결국 센터가 끌려 나오면 거기서 티보도 특유의 수비는 힘을 잃기 때문에 그런 네네. 면에서는 보스턴이 상성상 앞서는 부분이 있다만 뭐 근데 닉스도 이제 충분한 3점을 갖췄잖아요. 타운스라는 선수를 갖췄고 네. 닉스 입장에서도 뭐 원래 수비에는 조금 균열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공격에서 보스턴을 카운터 칠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공격으로 찔러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 왜냐면 보스턴도 음. 기본적으로는 드랍백 위주 팀이니까요. 네. 그건 그렇고 필라의 경우에는 필라는 결국 널스 감독이
이기 때문에 뭐 엔비드가 있어서 결국 여기도 드랍백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네네. 활동량이 좋다 생각해요. 물론 선수진이 얼마나 버틸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미 열심히 네. 실려 나갔죠. 한 분이. 네. 네네. 예. 네, 그 네. 건강하신 분이 아니시라서 그분이 조금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널스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손질이 까다로워요. 음. 손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보스턴이 좋아하는 그 공 돌리기가 맘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네. 앞선에서 폴 조지가 건강하게 손질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압박을 주죠. 확실히 상대 팀에. 좋습니다. 불꽃닉스님은 뭐, 이 강팀들 간의 다자 구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스페이스바님 얘기에서 사실은 이게 스페이스바님은 지금 수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고 아무래도 닉스 음. 입장에서는 공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카렌 써니 타운스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카렌 써니 타운스가 한 동부 탑3 센터쯤 된다고 본다면 네네. 결국에 보스턴을 상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타렌 써니 타운스가 얼마나 포르징기스와 호포드를 공격에서 괴롭힐 수 있느냐 이 포인트일 거거든요. 음. 음. 이 선수가 호포드와 그 포르징기스를 탑으로 끌고 나오고 그러면서 공격에서 큰 부담을 줘서 수비 균열을 일으킨다면 이 네네. 부분을 파고들 브런슨의 이제 돌파 그리고 코너에 있을 이제 탑급 슈터인 아누노비와 미칼 브리지스의 3점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보스턴의 수비를 많이 흔들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음. 있고 물론 수비에서 타운스가 가져가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타운스의 문제보다는 이 뉴욕 닉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싸움은 이 2라운드에서 만나느냐 컴파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확률이 높다. 예예예. 2라운드에서 만나면 닉스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아, 이 컴파에서 만났을 때 닉스가 몇 그렇죠. 몇 명이나 명이 살아남아 살아남을지 있을까. 모르죠. 예, 이 예예예예.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이 있기는 하고요. 예. 예예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소위 탑3의 상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각 팀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보스턴 셀틱스는 사실 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였고 실제로 성공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디펜딩 챔피언이겠지만 또 스바 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보스턴 셀틱스의 문제점이 보인다면 어떤 것들이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전히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공격이 빡빡해질 때 얼마나 풀어줄 수 있느냐 음. 부분에서는 여전히 답이 안 나왔다 생각하긴 해요. 네네. 기본적으로 뭐 1대1 농구가 효율이 높을 수는 없어요. 팀 농구에 비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보고 농구 안에서 네. 뭐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에이스들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아이솔의 모습 같은 것이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보스턴은 아직 그 부분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기는 해요. 제일런 브라운이 굉장히 잘 해주었지만 아무래도 음. 음, 완전한 느낌의 에이스 싸움으로 간다면 거기에서는 굳이 고르라면 그 부분에서는 살짝 의문부호가 존재하는 건 맞죠. 근데 뭐 그거는 그런 문제로 들어갔을 때의 얘기고 거기까지 안 가고 이겨버리면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올 문제가 없는 것도 맞고요. 네. 네네. 보스턴 셀틱스의 문제점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꽃 닉스님께서도 아무리 뭐 닉스가 전력 강화가 됐다고 하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뉴욕 닉스의 최대 문제점은 결국 뎁스예요. 아, 자, 보스턴 셀틱스를 이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뎁스에서 보스턴 셀틱스하고 붙을 수 있어야겠죠. 네.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미친 듯이 뎁스를 늘리려고 한 거는 단순하게 부상만을 염려해서가 아니에요. 음, 동부에서 탑인 팀이 지금 훌륭한 뎁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페이든 프리차드, 뭐 샘 하우저, 루크 코네, 나로포드 이런 선수들을 벤치에서 쓸 수 있는 팀인데 이런 네네.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부 탑에서 도전하는 팀들도 충분히 벤치 뎁스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네네. 지금 뉴욕 닉스의 벤치 뎁스를 봅시다. 뎁스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수는 정말 주전에도 있을 법한데 벤치에 있다는 선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닉스의 음,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이 팀은 언제나 1라운드가 최고 강해요. 키보드가 7인, 8인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네네. 1라운드부터 주전을 46분씩 갈아 넣어 버리거든요. 근데 영입한 선수가 타운스예요. 랜들은 알아주는 철가강이었는데 타운스는 2, 음, 30경기씩 이제 빠지는 선수예요. 그러면 이 선수로 과연 랜들이나 하텐슈타인이 보여주던 그런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아, 부분에서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뎁스, 아, 요거는 닉스의 큰 아킬레스건이다. 저는 요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뉴욕 니스의 또 단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계속 저희가 뭐 탑3, 탑3 하는데, 보스턴 셀틱스랑 뉴욕 닉스 얘기는 많이 했는데, 뭐, 나머지 하나, 이제, 필라델피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를 못 드렸거든요. 또, 불꽃 닉스님께서 왠지 좀,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또 주목할 만한 요소나 뭐,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빌라노바의 오랜 팬으로서 네네. 필라델피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성공을 하려면 포인트는 딱 하나죠. 엔비드의 본부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요게 네. 핵심인데 예전부터 그 불꽃 앤서라는 분께서 계속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널스는 우승 시즌에 그러고 우승 시즌 다음 시즌 카와이가 없던 시즌 두 시즌 동안 1옵션과 2옵션을 프로 1라운드까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 음. 그러다가 2라운드부터 8인 로테를 돌리고 2라운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프로 모드를 시작할 정도로 플레이오프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하던 감독이다. 네. 엔비드한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널스는 엔비드랑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 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가 선언했죠. 엔비드가 백투백을 이제 뛰지 않겠다. 요런 포인트들은 사실 널스가 이미 카와이를 데리고 있을 때 하던 것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널스가 카와이를 데리고 카와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우승을 했던 그 시즌을 필라델피아에서 다시금 널스가 지금 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감히 얘기하건대 셀틱스한테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어.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가장 핵심은 동부 사실 2위 다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필라델피아가 동부 3위를 못한다? 이러면 이번 시즌 끝난 거예요. 예, 아. 절대 플레이오프에서 성공할 수 없고요. 음. 2위를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3위도 사실 조금은 위험하다. 하지만 4위부터는 그냥 필라델피아는 올해도 끝난다. 요 정도로 얘기를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불꽃 네 불꽃 닉스님께서 굉장히 이제 필리의 오랜 팬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제 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페이스바 님은 혹시 또 필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 거리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필리가 올해는 보스턴에 해볼 만하다. 저 이거 굉장히 많이 듣던 말 같거든요. 기분 탓. 예예예. 예 굉장히 오래됐죠. 예. 네. 아니 뭐 필라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 팀의 전력에 비해서 프로 성과가 유독 없던 편이라 생각하고 다만 그렇다면 그 이유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왜 이제 저희가 탑3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주제가 동부 프리뷰인데 너무 탑3에 대해서만 얘기를 네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또 다른 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스페이스바 님께서는 탑3 외에 좀 주목할 만한 팀이 있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시즌 그 GM들 투표가 있었거든요. 특히 동부 GM들한테 이제 동부 1위를 누가 할 것 같냐를 투표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물론 자기 팀은 못 뽑고요. 자기 팀이 1위를 할 거다는 못 뽑아서 자기 팀 제외에 이제 투표를 한 게 있었는데 그 보스턴 말고 유일하게 1위 표가 나온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어. 클리브랜드거든요. 예예. 아마 정황상 그러니까 보스턴이 1위를 못 뽑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거니까 보스턴 쪽에 클리브랜드를 뽑았다는 거겠죠. 맞네요. 네네네네. 근데 클리브랜드가 확실히
주목할 만하다 봐요. 그 미첼이 저는 여전히 저평가되는 면이 크다 생각하고 네. 미첼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좋은 1옵션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의 문제인데 뭐 지금 감독도 바꿨고 그 과정에서 물론 주전 간의 합이 제 기준에서 완벽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서 그 부분에서 다른 팀보다는 조금 불안 요소가 좀 더 있는 면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 만약 에반 모블리가 좀 더 성장을 해주고 그러면 일단 수비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도 되고 에이스도 강한 팀이잖아요. 충분히 네. 주목할 만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불꽃닉스님께서는 또 주목하시고 있는 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올랜도 매직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예예. 저 개인적으로 사실 지난 시즌 올랜도 매직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플레이오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내는 강팀, 그러니까 2라운드 이상을 가는 강팀은 확실하게 플러스 20점 이상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20 플러스 득점이 아니라 한 23 플러스 득점 이상은 책임져 줄 수 있는 에이스가 존재해야 된다. 저는 네. 이게 제가 농구를 볼 때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난 시즌 올랜도 매직은 사실 이게 약했어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이제 방케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주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우기는 했는데요. 네네. 이번 시즌은 KCP라는 매우 훌륭한 선수가 들어와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인 수비가 훨씬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네. 상황에서 방케로가 더 성장했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방케로가 이번 시즌부터는 정말 확고하게 플러스 23 플러스 득점을 해주고 KCP가 들어와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인 수비가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올해는 이 팀이 사고를 좀 칠 수도 있지 않을까? 2라운드 이상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매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리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동부가 이번에 굉장히 전력이 강해진 팀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1등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랑 함께 또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꽃 닉스님, 그리고 스페이스바님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